XSFM입니다. PODERA 바이닐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마음이 좀 급하신가 봐요.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바이닐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80번째 순서에서 인사드립니다. XSFM의 프로듀서 유현수입니다. 저는 마음이 급합니다. 네, 페이드아웃을 좀 평소보다 일찍. 안승준 군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힘드시죠? 국정감사 때문에. 빨리 끝내고 국정감사를 다루고 싶은 네. 마음인지. 일하고 싶어. 빨리 끝내. 지금 일 하고 빨리 다음 일 해야 되는데. 심지어 이번 주에 녹음하러 오신 분 중에 제가 무척 좋아하는 분도 오시고. 네. 거물급들이. 네. 속속들이. 누구요? 김성식 의원, 한정혜 의원. 거물급이죠. 그보다 더 거물급이 온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물론 저 밖에서 이제 우리의 전형적인 아재 유면상 PD의 반응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뭘 해도 청취자 수는 똑같은데 놀아. 참, 뭘 해도 안 죽는데 퇴사해. 그게 참 이중적인 그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네. 저렇게 말해주니 고맙네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 그러게 놀 거면 콘텐츠 우습게 보내 콘텐츠로 좀 힘이 빠지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유면상 100번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왜 자꾸 이벤트를 만들고 초대 손님을 모시고 안 하던 방송을 하고 공개 방송 한번 하면 진이 쪽 빠집니다. 예, 왜 그럴까? 루시드4를 모셔도 사랑받는 건 똑같고. 그렇죠. 네. 네. 근데 가짜 뮤지션을 한번 모셔서 그런 거 있잖아. 실제로 뮤지션이 아닌데 즉석에서 막 그 히스토리를 다 조합해내. 뿜어낸 다음에 조합해내서 한번 해도 똑같은 사랑을 받을 것 같은. 가짜 ON 오오른 이런 사람 만들어가지고. 근데 모르겠어요. 확실히 다른 팟캐스트들보다 XSFM의 콘텐츠들은 들쭉날쭉하지 않죠. 그렇죠. 예, 듣던 분들이 막 호들갑을 우와 막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건 그런데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런 답을 이렇게 막 명쾌하게 내려면 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앞으로 일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뭘 자꾸 짜내고 만들어내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냥 강박인 건지. 그것도 사실 대조군을 만들려면 아무것도 안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UMC가 또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영원히 답은 얻지 못할 것 같은. 나쁜 사장이군요. 자꾸 일 벌리고.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냥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나 많이 계속 사연을 보내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돈으로만 어떻게 환산하겠어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오늘도 여러분들의 무수히 많이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의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요파 씨가 사랑받는 이유는 인생이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11월 첫 번째 요즘 팟캐스트 시대도 고달픈 분들의 사연이 많이 도착해 있습니다. 인생의 고달픈 세계인의 한국어 친구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청취자들의 인생 경험과 바이닐에서 들을 수 있는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요. 당신의 삶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적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이메일 xsfm25@gmail.com 조땜이 묻어나는 편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매주 커피 아르케에서 아르케 더치커피, 주식회사 빅그린에서 바디케어 세트, 라파스티체리아에서 빤도로와 파네토네를, 바이닐에서 플럭서스 아티스트의 CD를 좀 늦게 보내드립니다. 네. 너무 늦어져서요. 저 지금 플럭서스 아티스트 CD 받으실 분들이 항의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거의 몇 달치가 빌린 걸로 알고 우리 차대리한테 잔소리 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 그리고 콕지버콕 김치에서 김치 맛보기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사람이 듣는 음악, 사람이 만드는 음악, 모바일 음악 플랫폼 바이닐, 하늘하늘 데일리룩 마스에르, 커피보다 편안한 아르케 더치커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후기 확인하시죠. 문땡땡씨 염치도 없이 후기까지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범죄라고 저희들이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사법권이 없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177회 초면에 턱을 날려 죽을 죄를 지은 문땡땡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턱을 치지 않았음에도 타인의 턱을 날려버리는 기술을 보여주셨던 문땡땡 씨입니다. 여전히 가장 어떤 문제가 된 포인트를 잘 모르는 느낌이 들어요. 초면에 기절시킨. 그렇죠.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아. 턱을 날렸다라는 것은 또 본인의 관점에서. 초면도 아닙니다. 정면을 본 적이 없고 뒷모습만 봤거든요. 턱을 날린 건 그냥 본인의 어떤 액션의 문제고 결과가 더 중요하잖아요. 기절시켰다. 모르는 사람을 기절시켰던 문땡땡입니다. 뭐 네. 이렇게 하셨어야 되지 않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사연이 채택된 기쁨도 잠시, 방송을 들은 저는 다시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래 맞아. 아직 공소시효가. 그분이 사연을 듣고 다시 분노하셔서 찾아오시면 어떡하지? 혹시 그분 아버님이 들으신다면 이번엔 정말 변호사가 찾아올지도. 네. 저는 모니터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잠시 후회를 했습니다. 선물 받을 주소를 묻는 김상조 독점거래 위원장님의 메일을 보며 선물이 오면 그걸 들고 그분께 한번 찾아가 볼까 하는 생각도 잠깐 했네요. 여전히 철이 안 들었어요. 이게 빤도로 하나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웬 건가 그러면 또 이제 이런 분들은 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선물로 이러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면은 보통 그게 아니라 저도 하면서 막 구구절절히 사연을 보냈는데 선물을 제가 먹기엔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러면서. 네. 정말 사회생활을 1년이 뭡니까? 이틀만 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정직하면 살기 괴롭습니다. 옆 사람들도 괴롭고요. 현재 사연이 방송되고 열흘쯤 지났는데 연락이 없는 걸 보면 아마 못 들으신 거겠죠. 다행입니다. 찾아보니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더군요. 4년 6개월간 조용히 있어야겠습니다. 쿠바로 미수교국으로 가야 돼요? 사실 사건 발생 후에 부장님께 그분 찾아뵈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고 물었지만 그냥 넌 가만히 있어 하고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지요. 부하 직원의 정체성이죠? 사연 보내기 얼마 전에도 그때 그분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시겠죠? 하고 물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괜히 연락하거나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고 하시기에 또 가만히 있었습니다. 합이 잘 맞습니다, 부장님하고. 부장님 말 듣고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사연을 보낸 게 또 다른 사연거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렇죠. 지난 유두절 특집 사연에도 썼습니다만 이분 유두절의 주인공이시기도 했죠. 네, 저에게는 이 방송을 듣는 좋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연도 친구 하나가 듣고는 친구들 단체 메신저 방에 사연 링크를 올려서 이놈이 또 사고 쳤다 하며 만나면 각종 킥으로 무릎을 망가뜨려 다시는 마라톤 따위 뛸 생각도 못하게 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고 하더군요. 네. 저는 친구 복이 참 많아서 다 행복합니다. 앞으로는 반성하는 삶을 살며 착하게 살겠습니다.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 변론 같은 말씀을 써주셨죠? 네. 반성하는 삶을 살며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건 판사한테 얘기하시고요. 문땡땡 씨.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김동환 씨라는 분이, 지난주에 우리 열쇠, 없어가지고, 네. 예, 집으로 올라가는 문, 중간문 못 연 사연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도 이제 그 전에 한번 사연을, 참고사항을 보내주셨던 소방관 분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보내주셨어요. 예, 전화 걸 수 있는 곳들이 있다. 그런 거 다시 한번 당부해 주셨는데, 네네. 이번 것도 이제 요파 씨의 사회적인 순기능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후기가 하나 있어요. 네. 김동환 씨라는 분이, 처제가 솔로신데, 네. 만나는 남자가 생겼다는데 영국 사람이라길래 본능적으로 요파시에서 들었던 얘기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네. 영국 남자? 안타깝습니다. 영국 남자가 이렇게 네. 폄하되다니. 네. 폄하가 아니라 도매금으로 넘어간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또 워낙 또 크게 방송에서 아예 공중파 뉴스에서 한번 다뤄지지 않았나요? 맞아요. 나중에 네. 공중파에도 한번 나왔죠. 그렇죠. 저희 사연이 나간 이후로 네. 공중파에 나가서 이제 국제적인 문제,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문제로 그렇죠. 네, 떠올랐죠. 네, 한국 사람한테만 이러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이럴 테니까. 네네. 궁금해서 아내분한테 여러 가지를 다시 물어보셨더니 남자의 이름이 스티븐 라이트 머피 브라이트래요. 그때 그 사연의 그 친구란다. 그 놈의 이름은 뭐였죠? 존재하지 않는 놈. 이름 까먹었어요. 왜냐면 되게 길었거든. 근데 그래서 그 이름을 몇 번 써주셨는데 되게 특이한 게 스티븐 라이트하고 브라이트는 대문자로 시작하는데 네. 머피는 소문자로 시작. 일관되게 그렇게 쓰나 보더라고요. 이 머피 브라이트 씨가. 게다가 좀
이상하죠? 그 네 단어 이름인데 그 앞뒤에 라임이 맞는 것도 좀 어딘가 석연치가 않고요. 약간 WWE의 어떤 그 퀸튼 레슬러 이름 같은 방금 장명한 램페이지 잭슨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퀸튼 잭슨은 물론 파이터입니다만. 처제가 이 사람을 채팅을 통해 만나게 된 과정을 들어보니까 사연 내용과 거의 일치했다. 그리고 이 영국 남자는 현재 카타르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네. 사진들을 저한테도 보라고 쭉 보내줬어요. 그냥 귀여운 영국 남자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김동완 씨가 이제 그 남자 특유의 고정관념을 담아서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이런 남자가 어디가 아쉬워서 100%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궁금한 게 채팅. 다시 말해서 아는 사람들끼리 만남 이후에 채팅을 하면서 친해지는 거야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채팅으로만. 근데 저는 이제 하이텔 그 천리안 세대긴 한데 그걸 통해서 막 이렇게 사람을 만나거나 친해진 적은 없거든요. 전 많아요. 사귈 수도 있긴 있는 거겠죠? 가능해요. 하지만 채팅 그런 거는 천리안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방이 있었잖아. 다시 말해서 영퀴방 그렇죠. 그냥 심심해서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방이었지만 동네 그냥 아예 밑도 끝도 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띡 말 걸어서 말을 하다가 사귈 수 있다. 그리고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요즘은 모르겠는데 PC 통신 시대에는 보통 가짜 계정 같은 것도 상당히 적었고 지금보다 그리고 신원들이 보통 예전보다 많이 확실한 편이었기 때문에 실명도 까이고 막 이랬기 때문에 예전에는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수요는 당연히 있을 텐데. 네. 예. 그런 경우는 많았어요. 다만 저는 뭐 저다 아니면은 뭐 그 당시에 뭐 그렇게 사람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최소한 뭐 너무 멀리 살지 않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만나지. 그 카타르에 있는 스티븐 라이트, 머피 프라이트를 만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글로벌하게들 노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이것도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러면 처제한테. 확실한 거는 맞아요. 김동완 씨 후기에도 처제분한테 아내분께서 야 너 그거야라고 말을 해줬는지 아닌지는 안 나왔어요. 예. 근데 뭔가 심각한 사이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느낀 게 있는 게 이제 이성애자 기준으로 착한 여자는 남자를 몰라서 이상한 놈을 만나고요. 착한 남자는 여자를 몰라서 이상한 사람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착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걸린다? 예. 착하다는 건 뭐냐면 그 원숙하거나 약삭 빠르지 않다. 즉 경험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예. 사람 알아보는 건 경험치의 문제인데 그냥 착하게 해주면 되겠지 하는 사람들이 늘 덤탱이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예. 뭐 솔로인 것도 좋은데 아주 좋은 일인데 권장하는데 관계를 시작하려면 어딘가에서 경험치를 대리로 얻기라도 해야 되겠다. 네. 연구 활동을 좀 많이 하든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옛날에 막 그 연애 실패하면서 이런 사람을 만났지 하다가 내가 이런 경험이 없었구나 저런 경험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었거든요. 네. 예. 경험이 없다 보면 이제는 범죄의 대상으로도 쓰인다. 뭐 옛날부터 뭐 연애는 범죄의 대상이었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스티븐 라이트, 머피 브라이트 조심하시고요. 카타르에 사는 어떠한 뮤지션의 새 앨범을 하나 안승준 군이 추천을 해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새 앨범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돌아온 요파시 클래식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구나. 요파시 클래식이 준비되어 있군요, 오늘은. 네. 이 요파시 클래식은 사실은 이제 바이닐의 어떤 그 소싱 상황에 따라서 그 유동적이기 때문에 요번에 새로운 앨범들을 옛날 앨범들을 업데이트하기로 했는데 관심이 있으신지요? 라는 연락이 저한테 이제 차대리님을 통해서 오면은 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준비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클래식 음반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들었던 앨범이죠. 롤러코스터의 1집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롤러코스터의 습관.
듣고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요파시 클래식 시간 1999년 롤러코스터의 데뷔 앨범입니다. 네. 바이닐에 올라왔어요. 아 정말로 이 노래를 처음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을 때의 충격. 어떤 노래를 UMC는 라디오를 듣는 편은 좀 아니셨나요? 저는 라디오가 저와 한 몸이었다가 예. 그 대학 들어가면 원래 이제 좌경화되면서 안보관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네. 원래 안보관이 철저한 사람은 라디오를 끼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예. 대학 들어가면서 작용화되면서 전쟁은 안 나는 것이구나. 라디오 안 들어야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니털에서 채팅을 하고 놀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네. 99년 앨범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대학교 1, 2학년 때 이제 막 학교에서 데모하고 있었던 이때. 네. 그리고 집에 가면 계속 음악 작업만 하고 있던 이때는 딱 그때는 음반들을 많이 안 들었어요. 그때 데뷔했어요. 롤러코스터는. 네. 개인적인 그런 어떤 소감으로는 이렇게 음악을 잘 몰랐을 때긴 합니다만은 이런 세련된 노래는 뭐지? 왜 나는 이 노래가 이렇게 세련되게 느껴지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측면이겠죠. 예. 워낙에 이제 기계적인 지식도 그렇게 많이 갖추고 있는 아티스트가 당시에 흔치 않았고. 네. 저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제 주변 사람들만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힙합은 원래 기계적인 지식 풍부하게 갖추고 있어야 음악을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네. 예, 밴드 음악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 악기밖에 모르고. 근데 그런 고정관념이 이제 지배하고 있던 시절에는 좀 파격적이었죠. 롤러코스터는. 네. 그리고 조원선의 보컬이고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그렇거든요. 이제 스쿨밴드 같은 것을 하면서도 혹은 뭐 노래방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너무 노래가 좋잖아요. 그래서 카피를 해본다든가 혹은 밴드로서 카피를 해본다든가 혹은 노래방을 가서 불렀을 때 그 느낌이 절대 안 나는 노래들이 있죠. 롤러코스터 네. 노래가 그래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노래들이 있는데 롤러코스터의 습관을 아마 많은 그 당시에 스쿨밴드들이 했을 텐데 글쎄요. 아마 많이들 체감하셨을 거예요. 왜 나는 안 되지? 우리는 왜 이렇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열심히 듣던 밴드는 아닌데도요. 그 기억은 분명한 게요. 롤러코스터의 음악은 스튜디오 음악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아주 좋은 의미에서 스튜디오 음악이에요. 해석할 수 있죠. 예. 네. 하지만 조원선 씨의 보컬 지적해 주신 대로 조원선 씨의 보컬은 정말로 없는 보컬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그렇죠. 노래들이 다 보컬의 어떤 묘한 느낌이 까칠까칠한 텍스처와 함께 아시다시피 또 습관 같은 경우는 다 작사 작곡까지 다 조원선 씨가 하신 부분이 있고요. 롤러코스터 그리고 또 좀 그 당시에 그때 밴드 혼성 밴드 조합이 한국에 별로 없었을 뿐더러 네. 어떤 대외적인 활동도 그렇고 뭔가 가볍지 않고 뭔가 진짜 음악하는 사람들이 슈퍼밴드 같이 만나서 네. 멋있게 활동하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98년, 99년에 말이에요. 제가 이제 베이비복스 팬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주 좋아했어요. 어떤 면에서 옛날 같았으면 좋아했나요? 제가 이제 아이돌의 팬이었다는 거 부끄러워서 말 못했는데. 네. 오늘 처음 밝히시는 건가요? 평생? 이제는 뭐 나이도 들었고, 뭐 어쩔 거야. 아니 그 포즈가 너무 뭐랄까 어쩔 거야라는 포즈였거든요. 진짜 맞아요. 방금 팔짱을 이렇게 겨드랑이 양팔을 이렇게 꽉 끼고 어쩔 건데 부끄럽지도 않아 이제. 네, 그러니까 잔뜩 목을 움츠린 채로. 처음에 이제 베이비복스가 이제 히트할 때만 해도 마지막까지 연예계에서 승승장구할 인물이 저 중에서 윤은혜 씨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나요? 네, 막내였고 가장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네네. 롤러코스터의 팬들도요. 네. 2017년에 말이에요. 가장 전국민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이상순 씨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세월이 흘렀단 얘기예요, 그냥. 네네. 네. 대단한 의미를 두는 건 아닙니다. 뭐 이상순 씨 워낙 또 그 당시 실제로 공연 가서 보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간지가 네 대단했었는데요. 아무튼 슈퍼밴드 그리고 맞아요. 지금까지 한국 남자가 뭐 하는데 눈을 깔았을 때 네네. 분위기가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가요? 보통 눈 깔면 좋은 것 같고 각가지 개인적인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일하기 싫은 거. 근데 이상순 씨 눈 까는 모습은 멋있어요. 뭔가 물론 실제로 지금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고 치열할 사람은 DJ 진우입니다.
그렇죠. 네. 이건 뭐 아이돌 덕질하시는 분들도 청취자분들 중에 꽤 계시니까 이분이 그 롤러코스터 이후에 어떤 커리어를 거치셨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SM 음악은 듣는 사람들 많으니까 SM 네. 엔터테인먼트에서 진우 씨의 손 안 거쳐간 뮤지션 거의 없습니다. 네네. 네. 이상순 씨도 이제 DJ로 제주도에 사시면서 DJ 활동을 종종 하시고요. 네. 조원선 씨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동안은 워낙 피처링을 많이 최근에 해주셨고 네. 솔로 앨범 이후에 피처링을 많이 해주셨고 아마 또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요. SNS 상으로 보면은 네 기대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겠습니다. 네. 롤러코스터의 데뷔가 이제 18년이 됐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요파시 클래식 롤러코스터 1집과 함께 할 것입니다. 바이닐에 이제 1집부터 5집까지 싹 올라올 텐데요. 네. 정말로 지금 들어도 참 계속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세련된. 세련됐다. 세련된이라는 표현을 사람들 쓰는지도 조차도 모르겠지만. 잘 안 쓰긴 하는 것 같아요. 그치. 네. 뭐 어때? 예, 난 베이비복스 팬이었는데. 바이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사연은 남기형 씨의 사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슬슬 추워지는 것 같은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창원에서의 초등학교 5학년. 곧바로 들어가네요. 네. 쿨하고 좋아요.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날이었습니다. 시차 적응이 덜 된 채로 모인 친구들은 모두 아침에 눈을 덜 뜬 채로 반에 모여서 방학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거나 엎드려 자거나 몇몇 쌩쌩한 아이들은 뛰어놀다가 서로 빈정상에서 싸우는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끝나고 이렇게 나가면은 모두가 시차 적응하고 있죠. 예. 안 그런 친구들 한 두세 명 있고. 네. 개학은 괴롭지만 개학식 날은 그런 대로 참아줄만 합니다. 개학식만 한 후에는 다시 집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오랜만에 못 본 친구들 보고 학교도 일찍 끝나면 이제 그 운동장에서 놀거나 하루 더 노는 거죠, 사실은. 맞아요. 어떻게 보면 시작이긴 하지만 끝이라고 볼 수 있는 방학의 끝날인 거죠. 네, 그러네요. 개학식이야말로. 저는 친구들의 개학식 끝나면 콩콩이 좀 뛰고 난 후에 PC방 가자는 약속을 콩콩이 타는 것까지만으로 협상한 후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컴퓨터 게임을 조금 한 후에 바로 낮잠을 잘 계획을 세웠고 매우 흡족해 했습니다. 네. 이 트램폴린은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동네는 퐁퐁이었는데. 저희 동네는 그냥 덤블링이라고 했습니다. 네. 어떤 동네는 방방. 네, 그렇죠? 맞아요. 방방, 팡팡, 퐁퐁. 전 콩콩이 처음 들어요. 그러게요. 다른 거 아니야? 스카이 콩콩. 더 좋아. 더 좋다. 되게 높게 뛰고 막. 신축성이 더 뛰어난. 창원, 울산 이런 쪽이 신문물이 빨리 들어오는 느낌인데. 선수용. 철도 많고. 선수용. 네. 뜨거운 여름날에도 굳이 운동장에 아이들을 불러내어 군대처럼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좌로 돌아 우로 돌아 뒤로 돌아 등등을 시키며 개학식 연습을 시킨 후 교장 선생이 나와 개학식을 진행했습니다. 요즘도 이런 거 하나 모르겠네요. 교장 선생의 훈화말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지만 당연합니다. 아이들끼리 선생님 눈을 피해 장난치던 모습은 생생하네요. 아무튼 뭐 지금까지 보면은 만연체인데요. 네. 포인트는 별로 없습니다. 일단 뭐 그냥 계약을 했다. 그날의 어떤 묘사. 네. 그리고 심지어 친구들끼리 PC방 가자는 약속을 안 지키고 혼자 게임한 후에 낮잠 잘 계획을 세웠다. 그걸 봐서는 이제 성향상 네. 혼자 있는 걸 더 좀 약간 즐기는 요파시 청취자다. 그럴 수 있죠. 네. 네. 누군가를 위한 계약식이 끝난 후 아이들은 3355 무리지어서 학교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콩콩이를 타러 갔습니다. 신나게 콩콩이를 즐기고 아이들과 인사를 한 후 집까지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당시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까지 가는 버스 번호를 모두 외우고 있지는 못했는데 집에 가는 버스를 탈 때 종종 보이던 다른 반 여자아이가 제가 모르는 번호의 버스에 올라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공감이 많이 갔어요. 버스 번호를 모를 때 보던 얼굴이 타던 것을 탄다. 예. 그 순간의 결정. 네네. 저는 생각보다 콩콩이도 오래 탔고 배도 너무 고팠고 너무 졸리기도 해서 내가 아는 번호의 버스를 기다리기보단 저 여자아이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쵸. 그런 순간이 갑자기. 네, 있었죠. 맞아요. 평소에 안 하던 짓. 네. 분명 집에 가는 버스에서 자주 봤고 저희 집 근처에서 자주 봤었으니까요.
저는 버스 기사님에게 손을 흔들며 뛰어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듯 하굣길이나 등굣길 비슷하니까 의뢰 같은 방향이거니 네. 이 버스도 가나보다 하면서 탄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해서 우리 동네에서 본 적 있는데 하고 이제 봤던 버스를 타죠? 그러면은 그 버스가 우리 동네에 지나가던 순간은 회차 지점이었다거나 그렇죠. 고장 났다거나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분이 자주 보던 이 여자아이라는 분이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출. 오늘은 태어나서 제일 멀리까지 가보겠다. 뭐 이런 상황하고 네. 맞물려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가장 용기를 낸 시점에 하필 가장 배가 고프고 지쳐서 네. 같은 버스를 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여자아이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 아이가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한 후 버스 요금을 내고 앞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는 확실하겠지만 그 아이가 집에 가는 것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다. 네. 당시에는 스마트폰은 말할 것도 없고 워크맨도 희귀하던 때라. 자, 저는 이 문장이 좀 특이했어요. 아니 PC방 가자는 약속을 그죠? 했잖아요. 앞에 네. PC방은 가죠. 이게 네. 무슨 뜻이냐? 스마트폰은 처음 생겼는데 거의 없고요. 워크맨은 사라지던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문장만 봐도 그러네요. 이해가 안 됩니다. 오버랩된 어떤 시기가 있죠, 사실은. 네. 구문물과 네. 신문물, 최신 문물이 들어오지 않던 약간 그 공백기. 그렇죠. 이 당시에 이제 뭐 MD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매한 그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MP3 플레이어 64MB. 시대를 잘못한 디바이스. 그렇죠. 그래갖고 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저도 약간 그 애매한 걸 샀던 기억이 나요. 그게 이름도 까먹었네요. 아이리버 나오던 데서 나온 건데. 아이리버예요, 그 회사는. 아이리버 아직도 있나요? 땡땡 리버예요. 땡땡 리버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약간 땡땡 리버가 MP3 막판에 네. 되게 하이엔드급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한참 스마트폰 나온 이후의 어떤 진로 변경이고 정말로 사과폰 나오기 직전에 약간 인터넷이 되는 디바이스 요만한 게 있었어요. 네모난 거. 네네. 어학사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 되고 네. 그 디바이스만의 그 기계만의 어떤 포탈도 있어서 네. 거기다가 곧바로 글을 쓸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거 유학 준비하느라고 특히 곧바로 사전이 엄청나게 방대해서 왜 땡땡 리버가 사전도 잘 만들었었잖아요. 어학사전. 그래갖고 중간에 그거 샀다가 곧바로 한 3개월 만에 사과폰 나오면서 그렇죠.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는 바람에 당시에 한 3-40만 원 했을 건데 말이에요. 꽤 많은 돈을 들였죠. 네. 할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죠. 아직도 집에 있을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짜 나중에 이렇게 어디 올려놓으면 이거 아시는 분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면서 눈물을. 저 그때 중간에 떨어지기 직전에 평화로운 나라에 팔았는데 그런 거 하나 저도 가지고 있었다가. 그렇죠. 그런 시기에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일어난 것 같아요. 예. 버스 안에서 그냥 멍하니 창밖을 보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버스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루트를 가는 듯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눈에 익은 곳들이라 잠자코 있었습니다. 이게 어릴 때 그러니까 그쵸. 이게 되게 심리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었어요. 그러네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보던 길이니까. 네. 예. 그리고 그 길은 보던 길이 아닐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죠. 어디 설날 때만 보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보던 느낌인데 다른 시장. 근데 대부분 뭐 전통시장의 모습들은 다 비슷하니까. 그냥 우리가 가는 길에는 쌀집이 있고. 그렇지. 육교가 있고. 슈퍼가 있고. 플라토너스가 있고. 그건 뭐 창원 아니라 서울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창밖의 풍경이 점점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분? 이쯤에서 내려야 하나? 아니야, 그래도 돌아서 다시 집까지 가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수차례 반복할 때쯤 버스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확신을 안 가지고 앉아있을 때 버스가 가는 길은요, 종점이죠. 점점 바깥으로 갑니다. 이제는 완전히 길이 잘못 들어섰다라고 생각이 들 무렵 저는 이상하게도 내려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큰일 났다라는 생각으로 다리가 얼어붙고 겁에 질렸던 것 같습니다. 빨리 내렸으면 몰라도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려서 여기서 내리면 돌아가는 길조차 모르는 곳이 되어버리자 덜컥 겁이 난 것이죠. 그러네요. 가능하죠. 예. 그렇게 버스는 마산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분이 초등학생 때는 마산은 창원이 아니었습니다. 네.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마산은 창원이 아닙니다만. 물론 지금은 창원이죠. 저도 이런 때, 이런 일을 정확히 겪었던 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하다가, 어떡해. 약간 이런. 정말로, 사실은 또 이런 마산으로 넘어간 이런 정도의 어떤, 그 풍경이 어색해지는 것은 내리는 게 더 무섭죠. 네, 맞아요. 이 안에서라도 뭔가 이 아저씨한테 부탁을 하는 게 낫지, 내려서 내가 혼자 해결한다. 네. 라는 것을 생각하기는 어린 나이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와중에 저는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혹시나 뒤를 돌아봤는데 그 소녀가 없으면 저는 정말로 패닉에 빠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상자를 열어보지 않는 마음. 그렇죠. 외면. 요즘 저로 말할 것 같으면은 동네 경찰청에서 이제 편지가 왔다. 안 열어봅니다. 그렇죠. 왜요? 네. 뭘 어겨서 돈을 내라고 하는 거거든. 네, 맞아요. 이메일이 와도, 네. 이거 뭐, 카드 살사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 온다. 네. 그럼 열어보지 않습니다. 연하 안 연하 내가 돈을 쓴 건 똑같거든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도 똑같고. 오늘 그 친구는 집이 아니라 친구 집에 가려고 했거나 혹은 다른 데 놀러 가려고 이 버스를 탔던 걸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야 생각합니다. 그래도 버스가 마산을 향해 가고 있으니 확인해보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자아이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창밖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이미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모르는 게 있죠. 자신을 리더로 삼아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도 있다. 모르는 게 있죠. 정말로 자신의 눈물을 보면서 동정이 아닌 화를 내고 있는 한 소년이 있다라는 그죠. 것을. 낭패감을. 뭐야 쟤. 왜 울고 그래. 비전이 있었을 거 아니야, 비전이. 얘도 버스 잘못 탔습니다. 그러니 저도 잘못 탔던 겁니다. 이거 무슨 되게 투표에 대한 우화 같기도 해요. 투표 잘해라. 뭐 이런.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저는 순간 뭔가 모르게 안심이 되면서 여유가 생기더군요. 왜일까요? 그 여자아이가 내리지 않고 같이 버스를 잘못 탄 동료가 생겨서인지 아니면 그때도 여자 앞에서 센 척을 하는 멍청한 남자의 심리가 발동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순간 웃음을 짓고 창밖의 마산 신세계 백화점을 지나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런 멍청이들이 있죠. 그렇죠. 뭐 이건 다른 해석의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어렸을 때부터 멍청했다. 뭐 이렇게밖에. 지금도 그러지 않으면 다행이다. 네. 그 여자아이와 저는 이미 중간에 내리긴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깨닫고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가만히 떨어진 채 앉아서 종점까지 갔습니다. 그 분위기가 뭔지 알아요. 저 두 학생이 서로의 얼굴을 어느 정도 아는 겁니다. 예. 대화는 해본 적이 없겠지만. 그렇죠. 종점이 되자 버스 기사님이 여기 종점이야 내려 하시길래 우린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내렸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우리의 사정은 궁금하지 않으신지 우리가 내리자마자 휑 하고 가시더군요. 그럼요. 승객의 사 다 들어있거든요. 종점에 사나 보지 뭐. 그래도 초등학생이 이렇게 막 불안해하는 모습, 아기가 일단 혼자 탔으면 좀 이렇게 어른으로서 잘 한 번씩은 체크해주고 이러면 훨씬 좋을 텐데요. 그런 어른이 있고 아닌 어른이 있죠. 오지랖 부리지 말아야지 말이면서. 네, 그죠. 저와 그 여자아이는 버스가 질비한 종점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을 용기 내서 꺼내네요. 너 버스 잘못 탔지? 하고 제가 묻자 여자아이는 눈이 다시 그렁그렁해지면서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네. 저는 너 때문에 나도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괜찮아 집에 다시 갈 수 있을 거야. 같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은 왜곡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너 때문에 뭐야 이게 지금 너만 믿었잖아 이런 헛소리를 짓거렸을 가능성도 있다. 이 여자 아이분을 만나봐야 해결될 얘기죠. 맞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버스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저씨에게 가서 우리의 사정을 이차저차 얘기한 후에 죄송한데 전화 한 번만 쓰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자 아저씨는 흔쾌히 흑백 화면의 핸드폰을 빌려줬습니다. 저는 다급히 아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죠. 그렇죠. 지금은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폰을 빌려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지 못합니다. 아빠. 여보세요? 아빠. 왜? 아빠 나 버스 잘못 탔어. 지금 마산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버스 잘못 타서 마산이라고? 야, 거짓말하지 마. 너 어디야? 초등학교 5학년과 아버지의 관계인데 벌써 성인 이후에 부자 관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학년 때까지 뭘 하고 살았는지 대체. 남기영 씨. 네. 너 거짓말하지 마. 너 어디야? 무슨 소리야? 아빠 지금 마산이라니까? 뚜뚜뚜. 네. 저는 충격에 빠진 제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저씨가 아버지가 뭘 하시니? 하고 물었는데 저는 그때야 버스 잘못 타고 마산까지 온 공포심과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북받쳐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너희 창원 어디 살아? 하며 묻자 나는 겨우 눈물 삼키고는 땡땡 아파트요 라고 대답하니 아저씨가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한 후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그동안 저와 여자아이는 서로 얼굴을 보며 어색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 몇 반이었지? 나 4반. 나 4반에 걔 아는데. 그래. 이런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또 이제 어느 정도는 사회가 이제 좀 안전한 그거를 해주고 있는 중이라서 네. 그렇게 뭐랄까 무의식적으로 느꼈는지도 모르겠네요. 저 아저씨가 우리를 구해주나 보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런 다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잠깐의 짬이 날 때 이렇게 네네. 그 상황에 처한 이렇게 어중간한 사이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순간 있죠. 네네. 이런 게 돌이켜보면 제일 재밌습니다. 굳이 대화는 왜 하며 그렇죠. 대화하는 순간에 그런 얘기는 왜 꺼내며 그동안에 아저씨가 돌아왔는데 버스 한 대와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이 버스 타면 거기까지 간다. 아저씨가 버스비 내줄 테니까 이거 타고 집에 가. 라고 하시더군요. 저와 그 여자아이는 허리를 굽혀 감사합니다를 몇 번 했고 버스를 탔습니다. 놀랍게도 그 버스도 잘못된 루트로 가는 버스였고 우리는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내려야 했고 그 버스 기사님은 여기서 저 방향으로 쭉 걸어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며 아이스크림 하나씩을 옆에 있는 슈퍼에서 사줬습니다. 아이고 고맙네요. 그래도 저와 그 여자아이는 집으로 갈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에 기뻐하며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약 30분 넘게 걸어서 서로의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12시에 귀가했어야 했던 그날은 6시가 돼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고 점심도 저녁도 먹지 못한 채 침대에 곧바로 누워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막 30년 전 일이니까. 근데 그래도 아주 어릴 때 말이에요. 펑펑 울면 네. 지쳐 잠들었다 정도까지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막 꿈에 이제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그게 뭐야? 아니 왠지 이렇게 지쳐 잠이 들면 그 아빠와 크레파스가 나오면서 잠이 들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다정하신 왜냐면은 하긴 아버지는 이제 퇴근을 안 했을 테니까 네. 못 만났겠구나.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우여곡절 있는 중에도 아버지는 다시 한번 뭔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신. 그렇죠. 이 자식도 하우스 갔다 왔구만. 이런 반응을 보여주시고는. 네. 아주 어릴 때는 이렇게 버스를 잘못 타본 기억은 없는데. 예. 맞아요. 버스를 아니야. 있었는데 내가 삭제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가요? 버스밖에 탈 일이 없었잖아요, 저희는. 그쵸? 그렇죠. 그 당시에 네. 뭐 이렇게 학원을 다니거나 이럴 때도 학원 초등학교 다니지도 않았지만. 네. 지금처럼 막 라이딩 해주는 문화가 아니었고. 그렇죠. 네. 그런 거 없고. 저는 실제로 한 시간 반 이상을 서울 시내 끝에서 끝까지 사촌 동생 보러 간다고 그때부터 저는 좀 아기를 좋아하고 이래서. 어릴 때부터 지하철 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버스를 타고 네. 막 증산동까지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자취동서. 네. 네. 왜 남의 동네를 얘기하고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이 자를게요.
아무튼 뭐 증산동을 얘기하길래. 증산동은 뭐 목적지가 있는 거고 목적지가 말할 수 있는 거지. 네, 아무튼 먼 데를 갔어. 먼 데를. 아주 먼 데를 예. 버스 타고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들이 버스 타고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네. 저는 지금은 제가 뭐 주변에 보면은 뭐 더 사회가 험악하다고 느끼는지 이렇게 절대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죠. 초등학교 5학년짜리 혼자 버스를 타고 뭐 1시간 정도를 어디 가고 있다. 그럼 분명히 오히려 좀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제가 괜찮은 건가? 오히려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그 세상이 그렇게 느낍니다. 변하긴 변했는데 그 이유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저도 저 동네 초중학교 때까지 내내 걸어 다녔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고. 예. 아, 그때 얘기한 적 있구나. 뭐요? 버스를 타고 걷는 게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이라고 했나? 뭐 입시 대학교 때 그 입시 때 처음. 예. 그전에는 뭐 저 용산 전자상가에 갈 때나 지하철을 몇 번 타봤는데 그때 빼고는 건널 일 없단 말이에요. 먼 동네 그쵸. 안 가요. 예. 먼 동네에 익숙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특히나 창원은 시내가 좁기 때문에 더더욱이 네네. 예, 버스를 타면 이렇게 뭐 많이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버스를 타고 많이 가면 마산이라는 거죠. 창원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경남에 산다고 해서 창원 갈 일은 없습니다. 다 직장인 곳이니까. 보통 축제나 뭐 저 관광보다는. 경남에 있는 사람들도 그 지리는 모르는 거예요. 창원시의 마산, 이제는 마산도 창원이잖아요. 네. 근데 저 운전을 해서 가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전 딱 한 번 있는데 바로 알겠더라고요. 마산이랑 창원은 너무 다릅니다. 너무 멀어요. 그렇군요. 네. 네. 한참 마산에서 한참 가야 창원 나오고 창원에서 또 거대한 산맥을 지나가면 진해가 나오고. 근데 그게 다 창원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창원 강릉라고 말씀을 드린 게 창원에서 마산 넘어갔다 어릴 때 그러면 정말 미아가 됐다 온 거다. 저는 그렇게 본다. 예.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뭐 두려움 때문에 내리지 않았겠지만 안 내리고 끝까지 가서 거기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어디자고 막 곧바로 내렸다가 갑자기 무슨 고속도로 한가운데 내린다거나 뭐 고속도로랑 비슷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내린다고 했을 때는 주변에 도와줄 분이 없을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책임감을 좀 덜 느끼는 상황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혹은 이제 갈아타야지 하다가, 왜 그 예전에 DC의 이제 그 그쵸. 유명인 중에. 마을버스만 타고. 마을버스랑 시내버스만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교집합점을 계속 찾아내서 가는 게 있었죠. 마산을 벗어나자. 그랬더니 막 진주를 벗어나자. 여수. 그 해남까지 가고 진도까지 이랬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남해 그렇죠. 투어. 네. 좋은 대처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초등학생이 이렇게 우물쭈물 울먹울먹 하고 있으면 누가 와서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버스 그래도 안전하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왜 무슨 우리가 야구나 농구를 보고 있을 때도 한번 연패하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계속 연패하잖아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이상하게 왜 안 풀리는지 모르겠는데 안 풀린다는 계속 안 풀려요. 길을 잘못 들 때가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동네에 맨날 학원에 왔다 갔다 하던 33번 버스가 있었어요. 네. 33/1번 버스가 맞아요. 있었어요. 33-1. 네. 네. 근데 동네에서 그쵸.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동네 집에 가려고 33-1번 어디 갔나 찾았는데 1시간 동안 안 나타나는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온 날이라. 기다리다 나온 게 33번이었어요. 비슷하겠지. /1이 빠진. 그렇죠. 그걸 타고 갔던 곳은 원래 그 자리에서 33-1을 타면 우리 집이었는데 반대쪽에 한참 멀리 있는 33을 탔더니 똑같은 곳에서 그 당시에는 그냥 뭐 화장장 같이 생긴 지금의 위례 신도시. 그렇죠. 거기에서 내려주고 끝인 거예요. 우리 집에서 1시간 반 걸리는 곳 떨어뜨려 놓고. 물론 제가 그게 20살 때 일이었습니다만. 20살이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고 슬프더라고요. 그렇죠. 예. 20살로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유임 씨가 20살 때는. 다시 33을 타고 그 자리로 와서 33-1을 찾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1시간 반 걸렸던 기억이 아무도 나요. 가엾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동네 살인자가 나타났다. 눈을 많이 맞은 걸 보니 방금 살인을 했나봐. 시신을 묻었나 유기했나봐.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
네. 대시를 매기는, 저도 그런 착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가 안 오면, 네. 뭐 비슷한 데가 아닐까. 맞아요, 맞아요. 요만큼만 좀 다르게 가지 않을까 하는데. 대시일은 보통 되게 달라서. 번호를 매기는 그게 뭐였을까, 원칙이.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다시일이 없죠. 예. 네. 수도권에 버스 번호 바뀌었을 때 그때부터 그냥 달달 외워놨어요. 저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몇 번 버스다. 그렇군요. 예. 네.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네. 남기영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인 땡지연 씨는요. 예전에 144회였나요? 쯤에 만취해가지고 본인이 부렸던 행패에 대해서 자랑을 해주셨던 분인데 심지어 추스려 주셨던 이제 아는 오빠의 예비군 워커의 네. 예. 든든하죠. 예비군 워커 정도는. 네. 하루 종일 하면 찰 수 있겠네요. 그런 자신의 이제 주사를 고발해 주셨던 네. 땡지연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애청자 땡지현입니다. 얼마 전에 아름답고 훈훈한 듯 하면서 어쩐지 좋게 된 맛이 느껴지는 일이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타지에서 근무 중인 큰오빠는 가끔 주말에 집에 돌아옵니다. 나름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낸 듯한데 저랑은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제가 중학생 때 이미 어른이 된지라 당시엔 말 섞을 일이 없어서 어떠한 청소년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층이 지는 형제들이 있죠. 맞아요. 제가 어른이 된 다음에 큰오빠는 어떤 학생이었냐고 가끔 물어보면 허허허 하고 웃을 뿐이고요. 작은 오빠에게 물어보면 저 오빠 나쁜 오빠야 라고 하고요. 집에서는 착한 오빠인데 이상한 일입니다. 네. 집에서 착한 오빠는 나가면 나쁜 놈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일단 집에서의 성격은 정말 집에서의 성격은 정말 집에서의 성격인 거죠. 누구나에게. 집 성격은 그렇죠. 일치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싹 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큰오빠는 집에 올 때마다 아주 오래된 중고등학교 때부터의 친구들과 만납니다. 아하. 어릴 적부터의 친구들인지라 서로의 가정사정이나 가족 구성원, 형제들 이름도 알고 각 가정에서도 그 친구들 이름과 안부를 알고 있을 정도이지요. 네,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는 부모님은 항상 누구누구 성까지 붙인 다음에 이를 붙여서 부르죠. 유승균이는 잘 있다니? 그렇죠. 네. 걔는 땡땡땡 했는데 라는 말을 한 20년째 반복하세요. 승균이는 잘 지내니? 뭐 이렇게 가라. 유승균이는 잘 지낸다니. 안승준이는 잘 지내니. 네, 그렇죠. 네. 언제나 참 그게 듣기 싫어요, 저는. 네. 나중에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네. 이름을 그렇게 풀로 부른 다음에 이까지 붙이는 거가 왠지 뭔가 이미 무시하려는 느낌이. 그런가? 드는 느낌이, 몰라,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서로 안부를 챙기는데 그 사이에 세월이 흘러 1명, 2명씩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생기는 친구들이 늘어났습니다. 큰오빠는 맞이답달까, 의리하달까, 자기가 먼저 대접하고 챙기고 그러는 게 있어서 친구들과 만날 때면 종종 친구에게 아이들 주라며 용돈을 주거나 간식이나 장난감 등을 챙겨 주었답니다. 이렇게 정을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군요. 그러네요. 나쁜 일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용돈을 주는 것은 이제 아이들에게 안 갔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집에 가면서 확실해요? 담배 사야지 뭐 이런. 돈은 이미 내가 많이 쓴다고 그러면서. 아니 쓴다고 생각하지만 애가 예를 들어서 4살인데 뭐 5살인데 누구야 이거 어떠한 씨가 줬어 걔한테 딱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차피 그 효용을 모르는데 다 이제 뭐 통장에 넣어둘 수도 있는 거고 저금통에 넣어둘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철없는 아빠들은 그냥 지갑에 뒀다가 마음은 간직하겠죠. 네. 정치 여러분, 부모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네.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겠지요? 의리의리한 큰오빠 친구들도 서로를 챙기는 모양인데 밥값이야 서로 돌아가며 낸다 해도 아이들 용돈 부분에서 막히게 되었습니다. 왜지요? 저희 3남매는 저희 어머니 표현에 따르면 셋이 합해 100살이 넘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는 상태이거든요. 셋이 앞에 100살이 넘었는데 결혼 안 하고 자식 없는 거면 그냥 보통 한국인입니다, 요즘은. 한국인 평균이죠? 그렇죠. 어느 날 얼마 전의 일입니다.
큰오빠는 절친 땡보기 오빠랑 만나 저녁 겸 술을 한잔 했습니다. 헤어질 참에 땡보기 오빠는 우리 큰오빠에게 대리운전 비용 하라며 지갑을 꺼내들었고 큰오빠는 1차 방어 그럼 어머니라도 드리라는 2차 시도에 넣어도 그러자 땡보기 오빠는 그럼 막내 주라며 5만원권을 꺼내 내밀었답니다. 막내라는 말에 큰오빠는 흠칫하며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고 있더랍니다. 흡족해진 땡보기 오빠는 막내가 올해 몇 살이고 하고 물었고 큰오빠는 30땡살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술에 취한 큰오빠는 집에 돌아오자 제 방으로 들어와 땡보기 오빠가 넣어주래 라며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5만원을 꺼내 주었습니다. 자, 30X살이다. 네. 87년생부터 79년생입니다. 그런가? 87년생이 네, 30인가요? 네, 그렇죠. 네. 네. 왜 받아왔냐며? 왜냐면 그냥 30살이면 88년생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랑스럽게 썼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혹은 앞자리를 숨겼거나. 네. 왜 받아왔냐며 나한테 왜 이러냐며 큰오빠에게 울부짖었더니 막내 주라길래 나도 모르게 받아왔어. 싫으면 오빠가 할게 엥 하는데 어흑. 오빠가 가질 게를 오빠가 할게 라고 하나 보네요. 사투리로. 네. 오빠가 할게 하는데 어흑. 감사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땡보기 오빠에게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땡보기 오빠는 너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냐며 애인 줄 알았는데 다 컸다고 호탕하게 허허 웃으시더군요. 정말 동네 창피해서. 그렇습니다. 큰오빠가 애가 있거나 조카라도 있었다면 늙고 병든 제가 막내의 타이틀로 용돈을 수령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네. 마음은 갸륵하고 아름다워 실로 훈훈하기 그지없으나 이 나이에 제가 오빠 친구에게 용돈을 받아야겠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서열은 영원하고 막내는 막내인 관계로 작년까지는 오빠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받아내긴 했지만 여기서 이중성이 돋보입니다. 네네. 작년엔 받아도 되고 예. 올해는 부끄럽다고 사연을 보내고 가로 열고 올해도 한번 쓱 기술 넣어봤는데 할매 노망 났냐며 단칼 거절당함 가로 닫고 훈훈하면서 배려 돋으며 우정우정스러운데 왜 저는 슬프면서도 좋게 된 기분일까요? 자기들끼리 의리의리 할 것이지. 그때 받았던 용돈으로 불막창과 생맥주를 시켜 먹으며 사연을 보냅니다. XSFM 임직원 여러분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네, 연휴 이전에 왔던 사연이군요. 네. 불막창이 배달이 되는 동네에 살고 계세요? 불막창 요즘에는 뭐 배달 앱도 그래요? 워낙 많아서. 불막창 배달돼요? 요즘에 가장 많은 배달 음식 야식 특히 야식 메뉴 중에 하나가 막창 쪽인 것 같은데요. 네네. 곱창도 배달이 되는군요. 그런 거 막창은 또 좀 다르잖아요. 그래갖고 더 저렴하고 또 다양하게 양념을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곱창이야 사실 곱창 고부름 맛으로 먹는 거지만. 그죠. 네. 막창이나 이제 돼지곱창 같은 경우는 양념을 뭐 이렇게 무슨 뭐 치즈 불 뭐 이렇게 되게 많아 되게 종류가 많아졌어요.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여튼 네 이게 생각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왜냐면 고령화 시대니까요.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로서 말이에요. 네. 저는 안승준 군이 그때만 해도 애투생이라 이제 뭐 큰 집에 모이고 그러면은 설날에는 세뱃돈을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 네. 는데 지금은 받을 사람이 점점 줄어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막내였던 사람이 계속해서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여기저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네요. 예. 사실은 이 경우에 이제 오빠 친구들이 막내 갖다 줘라서 5만 원을 준다는 경우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누나하고 둘이었고 형제가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나이 차도 많지도 않았고. 네. 저한테는 좀 생경한 장면이긴 해요. 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형제 혹은 남매 혹은 자매의 꼭대기에 있는 분이 막내, 친구분들이. 상대방 가족도 챙겨주는 막내를 친구들. 챙기는. 네. 신기한 경우긴 하네요. 그런 일은 많긴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안 해서 모르지. 그렇죠. 예. 네. 실제로 이렇게, 87년에서 79년생인데 수혜를 받고 앉아있는. 네네. 그리고 그걸 사연이나 보내고 있을. 이런 사람들도 많을 수도 있겠다. 언제까지가 세뱃돈을 받으면 부끄러워야 하는 것이고, 언제까지가 이렇게 뭐 용돈을 받으면 부끄러워하는 것인지가 참 이제 앞으로 계속, 앞으로가 아니라 이제 뭐 재정립이 계속되는 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네요.
어차피 뭐 나이는 혹은 뭐 결혼과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무너질 테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뭐 그냥 막내면 계속 뭐 사랑을 받아라. 옛다. 뭐 약간 이런 개념만 남아 있을지 어떨지 궁금합니다. 앞으로가. 네. 물론 우리 아버지나 이렇게 어른들은 용돈은 평생 받는 것이다 이놈들아 이런 식으로 항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네. 평생 받는 것이다. 내가 뭐야 그렇죠. 이달 거 언제 줄 거야? 이런. 근데 그건 이제 은퇴 뒤의 일이고. 네. 여튼 87년생에서 79년생 사이에 존재하시는 땡지연 씨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파시 클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네. 롤러코스터의 1집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롤러코스터의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사실은 이제 웬만하면 워낙 롤러코스터 앨범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제가 좋아하는 곡을 또 선택해도 되는데. 공교롭게도 둘 다 타이틀곡이에요. 그만큼 그때 모든 앨범이 다 좋지만은 네. 타이틀곡하고 제일 좋은 노래와의 싱크로율이 두 앨범 다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타이틀을 잘 정한 것 같다는. 그런 앨범이 히트작이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다 좋다. 하지만 역시 제일 좋은 건 어쩔 수 없이 타이틀곡이었다. 이번 주 요파시 클래식. 개인적인 클래식. 감상입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릴 곡은 롤러코스터의 러브 바이러스입니다. 이제는 멀리 내가 널 볼 수 없는 곳까지. 네. 롤러코스터 2집의 타이틀곡이었던 러브 바이러스. 맞습니다. 러브 바이러스. 러브 바이러스. 좀 어른 같은 발음이죠. 어부각치들. 러브 바이러스. 러브 바이러스였는데요. 네. 오랜만에 듣기는 오랜만에 듣네요. 안승준군이 계속 이러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은 게 잘 만든 음반은 보면 어깨에 힘 빼고 만든 느낌이 팍 들. 이 참 쉽게도 안 해, 이 사람들 왜 이래. 우리 지난주에 루시드 포시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정말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걸 들고 와서 이렇게 음악이 좋아? 이런. 쉽게 만든. 그때 왜 두 번째 달 분들하고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너무 잘 만들었는데 너무 쉽게 만든 것 같다. 그래서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음악적으로 얘기했는데 결국 답은 비슷했죠. 네. 안 어려웠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사람들 기를 팍 죽이고 있어. 안 어려웠다고. 별거 없어요. 그냥 악기를 치면 된다고. 이런. 네. 그랬던 것 같네요. 네. 해금 연주가 중간에 들어가죠. 해금 솔로가 들어가죠. 그렇죠. 진짜 멋있었어요. 그 당시에 딱 듣는 순간 소름이 끼쳤던, 처음 들었을 때. 지금 들으니까 믹싱이 약간 어색해요. 좀 많이 튀어나온 것 같아. 그래? 좀 강조하느라. 그래요? 조금 더 뒤로 빠져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약간 전화기석에서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나라는 의도를 했나? 뭐 이런 느낌이 지금 들었어요. 녹음을 잘 못한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안승준 군 말대로. 우와. 그쵸. 예. 멋지구리. 그런 생각이 나요. 모던하게 해금이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를. 그 전에 다른 예가 있었는지를 다 조사하진 못했지만. 네. 그 시도는 정말 멋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 해금에 또 빠져서. 그래요? 해금 연주자분들의, 정말로. 네. 해금이랑 이렇게 멋있나? 뭐 이러면서 해금 연주자분들의 앨범도 막 이렇게 찾아보고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맞아요. 지금은 한국 현악기가 이제, 한국의 오래된 현악기들이 지금은 작곡가들한테 그냥 고려의 대상이죠. 흔한, 쉬운. 예. 예전에는 그럴 생각 못 했는데, 90년대 때는. 생각의 틀을 나름 깨는 작업이었습니다. 네. 롤러코스터의 1집 앨범을 이제 바이닐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어요. 1집에서 5집까지. 네. 모든 앨범을. 다 있군요.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바이닐에서. 해체도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예. 시간 빨리 갑니다. 그러네요. 롤러코스터의 노래들을 들으셨고요. 이번 주에 오랜만에 만나는 요파시 클래식에서는요. 네. 그리고 익명 사연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죠.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너무너무 지겹더군요. 곧바로 본론입니다. 좋아요. 40살에 동네 떡볶이집을 인수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연을 읽고 있으면 더 실감나게 써줘. 40살에 동네 떡볶이집을 인수하였습니다. 네. 나중에 알고 보니 거의 사기당한 수준으로 인수한 것이더군요. 뭐 1000에 20만 원인데 뭐 10억에 전세 10억에 인수하였다거나. 회사 생활이 너무 지겨웠기에 머리가 안 돌아갔었나 봅니다. 널널하게 떡볶이랑 김밥 팔면서 한 달에 150만 원만 벌어도 충분히 환갑까지 즐겁게 살 수 있어! 네.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개업을 했지요. 2년 만에 접었습니다.
엄청 힘들더라고요. 접었군요, 지금. 이 네. 글 쓰시는 시점에서는. 네. 떡볶이 우습게 보시네요. 그러게요. 그 떡볶이집을 할 때 일입니다. 분식집이니 거의 젊은 언니 오빠와 어린이들과 밥하기 싫어진 엄마 아빠 주 고객층이었는데 네네. 그죠. 제가 가끔 얘기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었죠. 백수. 네. 예. 점심 먹기 싸니까. 네. 가끔 아주 가끔 술 취한 분들이 오기도 합니다. 많죠. 술 먹고 나서 이제 떡볶이 먹자라고 하는 사람들 많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것들 중에는 네. 그 낮술을 하고 이제 오후 2, 3시에 기어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이제 사연 속의 취객들은 낮에? 모르겠어요. 밤인지 낮인지. 네. 어느 날인가는 60대 초반에 얼굴이 눈에 익은 어르신이 술이 좀 돼가지고 들어오셨는데 네. 떡볶이는 주문 안 하고 저하고 사귀자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사람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대충 대거리 해주면서 넘기는데 돈을 줄 테니 사귀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현행범이죠? 그죠? 네. 예. 넣어두시라 좋게 거절했으나 굳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저에게 주더군요. 한 3, 40분 노가리 까는데 문 닫는다 내쫓아서 보냈죠. 네. 그분이 다음날 저녁 7시경에 술에 섞인 멀쩡한 모습으로 쭈뼛쭈뼛 가게에 다시 오셨습니다. 자기가 혹시 10,000원짜리 떨어뜨리지 않았냐고요. 아주 기쁘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돌려드렸습니다. 속으로는 네. 그걸 또 찾으러 오냐고 욕을 하면서요. 와, 대단한 양반이네요. 그 주 일요일에 교회를 갔습니다. 네. 제가 다니는 교회는 신도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동네 교회로는 조금 크다고 생각되는 규모의 것입니다. 교회 본당에 들어가기 위해 로비에 섰는데 그 어르신이 나타났습니다. 네. 못 본 척 할까 아주 잠깐 고민하다가 네. 그분이 시야에 사라지기 전에 얼른 다가가서 아주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드렸죠. 네. 그 어르신은 귀신이라도 본 듯 굳은 얼굴을 하고 예 하며 열심히 예배당으로 도망가셨습니다. 네네. 예배 시간에 열심히 회개하셨길 빕니다. 그분과는 딱 한 번 그때 마주친 게 유일하네요. 교회를 옮기셨을까요? 어차피 저도 나이롱이라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소문을 퍼뜨릴 만큼 교회에 아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잘 살고 계시겠죠. 아니면 천수를 누리고 천국에 가셔서 떡볶이집에서 노닥거리고 계시거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술 먹어도 정신은 차립시다. 네. 짧은 사연이었습니다. 네네. 네. 직장인들이 말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1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꽤 많아요. 요즘은 이제 취업문이 좀 좁아지고 했으니까 1층 일을 많이 해봐요. 오피스 잡에 들어가기 전에도 사람들이. 근데 예전의 분들은 뭐 한 27살에 뭐 취업했다. 그러면은 1층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평생을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퇴직해서 서비스업을 시작을 하고 크나큰 충격을 받는 거죠. 뭔 직업이 이래! 이러면서. 그 말 그대로 1층의 경험. 불특정 다수를 서비스업으로서 상대해야 되는 경험도 경험인데. 네. 이건 뭐 말 그대로 성추행이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땐 약간 계획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이 사람. 네. 좋은 지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불특정 다수의 어떤 진상이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에 또 다른 예라고밖에 안 보여지는. 그 부분이에요. 동네 서비스업이 이런 걸 다 겪어요. 이 아저씨는 이거 다 겪어요. 다음날 또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뭐 했는지 기억이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떠한 아는 거예요. 네, 어떠한 의도로 갖고 그게도 어떻게 했는데 부끄러우니까 다시 거기 가서 뭐 상황을 슬쩍 눈치를 봐야지. 그렇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사연 보내신 분은 상당히 용기 있게 직접 가서 이제 어필을 하셨고 한 거지만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그러니까 그 위험한 사람이다. 이 남자. 네. 주시해야 될 사람이다. 물론 2층 위에도 이런 위험한 사람 투성인데요. 그렇죠. 어디에나 투성이지만. 네. 1층은 네. 이제 동네 서비스업이잖아요. 네. 그 안 겪어보면 그 답답함을 모른다는 얘기는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네. 교회 가서 이렇게 일부러 아는 체를 하고 한 것은 뭐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죠. 여성이 겪는 그건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딱 우리 같은 그냥 아저씨 있잖아요. 우리 같은 아저씨들이 앉아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여튼 떡볶이집 2년이나 버티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은퇴 후에 어떻게 살고 싶어서 떡볶이집을 선택했는데 겪는 일들이라는 것이 이런 수준의 일이라는 것은 정말 삶의 질과 언제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그럼요. 네. 네. 하나의 어떤 큰 사건으로서의 범죄가 아니라 늘 삶의 질을 늘 방해받고 있다. 맞아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서 엄청 속이 상합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네. 한국어에 능통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라면 이해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네. 이래 보입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사연도 익명인데요. 네. 포항에 사시는 대학생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해 주셨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 포항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좋게 된 일이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이렇게 그날 있었던 일을 곧바로 아싸 하면서 쓰시는 스타일의 좋아요. 네, 그런 사연이죠. 네. 오랜만에 비웃음을 한 번 더 사죠. 이러면. 잘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잘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와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와 포항의 핫플인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최백호 씨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최백호 씨의 친구가 영일만 있다는 영일대. 소리 있어요. 네. 때마침 약속 날인 오늘 그저께 온라인으로 산 나땡키 바람막이가 배송되었습니다. 자, 바람막이가 왜 나올까요? 저는 세핑한 그 바람막이를 입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는데 새 옷이 그날 낮에 도착했으면 참 기분이 좋죠. 그렇군요. 네. 친구는 그게 새 옷인지 모르겠지만. 모를지라도. 아니, 네. 대부분 또 알죠? 그래갖고, 뭐, 야, 새로 샀냐? 이러면서 약간. 예를 들어 기임상조 기술행정관과 나다. 그러면은 뭘 신고 오면은 서로 다 이렇게 어프리시에이트 해. 그렇죠. 오, 저거! 리스펙을 좀 해주지만은. 어때요? 사이즈 맞아요? 이렇게 해주는데. 3년 만에 만난 친구는 밟죠? 그 바람막이 어떻게 밟아요? 상체에 킥을 선사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면 밟죠? 그러고 이제, UMC 같은 사람은 생각하죠. 내가 이래서 얘를 안 만났겠지. 사람이 망각해서 큰일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만난 지 2분 만에, 언제, 다시는 안 만나야지로 시작할 수도 그리고 있다. 그 뒤 4시간 동안 고통이죠. 네. 아무튼, 3년 만에 보는 거라 반가웠고, 서로의 근황을 얘기하다가, 네. 해수욕장 전망대 같은 곳에서 사진도 찍고 하다가, 아직 저녁을 먹기엔 이른 시간이라 방파제가 있는 해안 산책로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좋죠. 방파제. 그곳은 원래 내항을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이지만 산책로로 잘 정비되어 있는 좋은 조깅 트랙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곳을 산책하려는 의지가 강했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친구와 얘기하는 데 정신이 쏠렸고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자,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하려는 의지가 강해서 향했다라는 얘기는 네. 이제 바깥쪽에 방파제를 끼고 있는 조깅 트랙으로 점점 나갔다는 거예요. 네네. 최대한 바다 근처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거의 2m 정도 높이의 방파제 길에서 무방비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네. 일단 요파씨에서 참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네. 살았으니까 이게 지금 사연을 보내는 거라.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근데 방파제 진짜 위험하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바람 때문에 떨어진 거겠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무튼 이제 살아서 사연을 쓰신다는 건 네. 그 테트라 쪽으로는 안 빠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테트라포트라는 게 이제 그거죠. 원기둥 3개 이렇게 그렇죠. 붙여놓은 것 같은 삼각형의 네. 어떤 하여튼 기하학적인 도형. 맞아요. 네. 네. 엄청 위험하다고 하는 그 위에서 떨어지면은 밑으로 떨어지면 거의 못 나온다. 네.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는. 근데 거기는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그곳은 산책로에 들어가는 도입 부분이라 우레탄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았고 요철 자갈이 박힌 시멘트 바닥에 80도 정도의 비스듬한 경사가 있는 2m 높이의 방파제 길이었습니다. 2m 높이 80도 정도에서 떨어졌다. 와. 죽긴 힘듭니다만 다치긴 합니다. 꽤 많이 다치긴 네. 쉬울 것 같아요. 불행 중 다행히 테트라포트가 아니라 안쪽 길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테트라포트가 심지어 있기도 한데 그쪽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쪽에는 방파제 테트라포트가 쌓여 있고 모든 방파제는 테트라포트가 있는 거죠. 이 안쪽은 안쪽 길인 거예요. 안쪽 길로 자빠지신 거다.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저희 오늘 배송된 셋 나땡키 바람막이의 팔꿈치 부분이 완전히 찢어졌고 몸보다 아픈 부분이
제 팔꿈치와 무릎은 까져서 피가 났습니다. 피야 뭐 멋져. 네. 주제가 뭔지 알겠습니다. 갑작스런 유혈 사태에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피가 나는 무릎과 팔꿈치보다 오늘 산 나땡키 바람막이가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무릎과 팔꿈치는 복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면. 찢겨진 새 옷을 보니 너무나 허무해서 아픈 것도 몰랐습니다. 사실 나이 먹어도 그러긴 합니다만 대학생의 마인드입니다. 새 옷이 상하면 내 팔이 부러져도 안 느껴질 겁니다. 나일론 원단은 절대적으로 견고하다는 저의 신념이 그 순간 깨졌습니다. 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게요. 예. 친구는 절 일으켜 부축했고 저는 다른 데는 다치지 않아 괜찮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옷도 찢어졌네? 라고 했고 저는 애써 쿨하게 괜찮아 AS 받으면 돼 라고 했지만 AS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수선이 될지도 의문이고 새 옷을 수선받게 돼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급히 해변 근처 피부과로 가서 소독을 받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이 늘 하는 문장이죠. 뭐요? 저녁은 꼭 먹어요. 밥은 먹어야죠. 네, 항상 되게 그 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뭔가 큰 문제 우리가 느꼈을 때 나중에 글로 읽었을 때 가장 신중해야 될 부분이 끝나면 곧바로 저녁이라든지 곧바로 식사가 나옵니다. 진짜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혹은 이분은 또 메뉴를 쓰진 않으셔서 약간 좀 괜찮은 편이죠. 보통은 이제 소독을 받고 회를 먹었습니다. 조개구이 집에 가서 다 이렇게 지글지글 들러붙는 조개를 보며 특정하게 어디가 훨씬 기뻤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문장을 구사하시죠. 평소보다 당근이 더 맛있었습니다. 예. 반찬은 좀 부실했지만 뭐 이러면서 서비스를 주셔서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막 입는 싸구려 옷을 입고 가는 건데 라고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제 생긴 일이죠. 네. 하지만 시간을 돌려 같은 선택을 하게 했어도 네. 다른 무엇을 신고 무슨 바지를 입고 무슨 머리를 했을 수 있지만 그 네. 바람막이는 입으셨을 겁니다. 맞아요. 네. 또 그런데 안전펜스조차 설치 안 한 자한당 소속의 시장을 괜히 원망해 보네요. 이게 뭐 요즘에 유행어죠. 모든 게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물론 시의원 중에 자유한국당 소속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포항시가. 네. 결국 시의원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네. 네. 이쪽은 시장이 자한당 소속인가 보네요. 네. 경북이잖아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사연거리가 생겼다는 것에 의의를 둡니다. 보통 그러시곤 하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가장 아끼는 옷을 입은 날엔 이상하게 라면 국물 같은 거에 오염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끼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는 튀는 건데요. 아끼는 옷을 입었을 때는 오염돼요. 그러니까 제가 딱 그걸 지적하고 싶었거든요. 이럴 때는 오염이라고 쓰는 거구나. 컨테이저스. UMC가 엄청 공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뭐 묻었네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정확히는 이염됐다고. 그래. 변색의 여지가 충분함. 네. 어쨌든 라면 국물조차도 오염의 근원이라고 표현이 되네요. 오염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다 젖기도 합니다. 평소에 제가 타려는 버스는 항상 다른 버스에 비해 가장 늦게 오거나 아니면 지금 막 떠나버려서 저를 FM으로 기다리게 합니다.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누군가한테 그게 수학 시간이나 과학 시간을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타려는 버스는 당연히 제일 늦게 옵니다. 네. 제일 먼저 가고요. 왜냐하면 내가 타거든요. 저도 그 비밀을 알아내는 데까지 한 35, 6년이 든 것 같은데, 내가 타는 버스는 제일 늦게 와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안 탄 거거든. 그렇네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깨달으실 것 같아요. 이건 철학의 영역인지, 수학의 영역이긴 하지만 또 철학의 영역인 것 같네요. 네. 이것도 지독한 머피의 법칙인 것 같네요.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택된 날땡키 바람막이를 좋게 만들어 미안하고요. 네. 재미없는 좋게 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막판에 이제 미안하다는 말은 네. 바람막이한테 미안하다고 하신 겁니다. 그렇죠. 네. 전 나름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전에 이제 밖에 나갈 때 입던 옷, 뭐 야상이나 네, 두꺼운 등산복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요즘의 등산복이나 이런 것들은 왜 그런 식으로 광고하잖아요. 조그만 컵에 들어있다가 뿅 튀어나오잖아요. 너무 얇아서.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그냥 등산 아니더라도 이제 조깅이나 러닝 위주의 이제 패션 아이템들도 요즘은 예전보다 많이 바람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바람 말고 아무것도 안 막아주니까. 너무 얇아요. 떨어지면 같이 갑니다. 그렇군요. 예. 초경량에 이제 그 집중하다 보니까. 네, 옷과 사람이 같이 날아가요, 그냥. 네. 나일론은 결코 튼튼하지 않고요. 네. 라땡크라도 자빠지면 찢어집니다. 예.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분 지금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쓰신 거잖아요. 네. 내일은 이런 걸 못 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요? 일단 아파요, 내일은. 그 왜 그럴까요? 아니, 일단은 2m에 80도 경사에서 떨어졌는데, 오늘 아까 저녁을 먹었습니다잖아요. 그러게 제가 술을 지금 드셨거나 이분이 해서 살아계실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방송이 나가는 날은 예. 꽤 많이 아플 것 같다. 그날은 잘 모르는 경우 많거든요. 예. 이거 뭐 20대니까 뭐 치유가 될 거라고 믿고 싶긴 합니다만 그건 사실 남 일이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막 생각하는 거고 나으시길 바라고. 네. 이게 대학 때는 정말 패션과 관련한 너무 큰 딜레마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진짜 예쁜 신발을 하고 샀는데 그걸 자꾸 신고 다니니까 빨리 더러워지고 진짜 예쁜 바람막이라고 샀는데 이 나이에는 괜찮아요. 우리 나이에는 네. 차를 몰고 다녀도 몰고 다니고 택시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액티브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네. 대학생들은 뛰어다녀요. 꼭 찢어먹고 국물에 오염당하고. 네. 예. 우리 지금 뭐 좋은 옷 새 옷 샀다. 그리고 고깃집 가죠? 그러면은 비닐 달라 그래가지고 다 싸놓고 다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앞치마 다 입고 혹은 이제 뭐 새 옷을 입었으면 우리가 어떤 메뉴를 고를 수 있는 어떤 상황도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조심조심 먹고요. 커피도 고개를 내밀어서 완전 조심해요. 활동량이 적어서 조심할 여지가 있거든. 네. 예. 근데 대학생들은 활동량도 많아. 옷은 비싸. 네. 예. 그 슬픈 일입니다. 네. 어쨌든 완쾌가 빨리 일단은 내일이나 모레가 되면은 바람막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러졌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골절이 의심된다. 생각보다 조금 아픈 애라면 무조건 병원에 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병원보다 나땡키 센터에다 먼저 전화를 할 것 같긴 합니다만 날이 밝고 수선이 되냐? 사실은 이분은 되게 막 슬퍼하셨는데 1cm 정도 찢어진 걸 수도 있긴 있습니다. 네. 본인의 탓이 아니다. 본인의 고객님의 탓인데 아니다. 자한당 소속의 시장의 탓이다. 그러니 나땡키에서 보상을 해라. 그러면 이제 나땡키와 한국당과 커넥션 사연 보내주신 분 사이에 삼각 소송. 네. 포항에 계신 많은 여러분. 테트라포트 조심하시고. 예. 항구 조심하시고요. 여기까지가 180번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사연들이었습니다. 근데 네. 방파제가 산책로가 돼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건가요, 그러면은? 아니요. 그렇진 않나요? 이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방파제는 다 산책로로 개방됩니다. 예, 보통 방파제 방파제가 많이 들어가는 곳은 보통 경치가 좋거든요. 그렇겠죠. 예. 하지만 위험도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 그대로 말이에요. 펜스가 잘 돼 있어야 되나? 근데 펜스가 있는 방파제는 또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네. 부산은 팟캐스트 시대 하고서 네. 광안대교 광안리에서 해운대까지 걸어갔다 왔잖아요. 네, 맞아요. 예, 걸어갔다 오면서 큰 펜스 너머로 방파제가 있는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왔던 거예요. 맞아요. 예, 넘어서 방파제가 안 보일 정도로. 근데 취하면 그 위에 꼭 올라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치. 예. 네.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보전하십시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였습니다. 지금 광고도 곧 나갈 텐데요. 김상조 기술행정관이 티저를 확실하게 해버려가지고요. 네네. 네. 대전에 갑니다. 네. 대전에 갑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다른 서울이 아닌 도시를 가는 어떤 순서라는 게 규칙이라는 게 있나요? 그냥 거기 대관이 되면. 그렇군요.
공연장을 빌려주면 어디로 갈까요? 요하네스버그도 갈 수 있습니다. 아니구나, 또 저 이동 비용이 문제가 되는군요. 네. 이동 비용이 너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대관이 되면 갑니다. 예. 대전은 팟캐스트 시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언제인지는 곧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려드릴 게 많습니다. 다음 주에도 말이죠. 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안승준과 UMC 물러갑니다. 지금 들으실 때 바로 다운받으셨다면 김상조 기술행정관이 지금까지 편집한 겁니다.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저희는